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얼마 전에 블로그 이웃님으로부터 이 선인장을 분양받았는데요. 이 선인장들은 모두 로비비아예요. 로비비아는 선인장은 좀 못난이로 생겼거든요. 그런데 선인장 중에 꽃이 화려하기로는 으뜸인 선인장입니다. 하나를 볼게요. 이렇게 생긴 선인장이고요. 제가 좀 바빠서 분갈이를 못하고 도착한 지 거의 일주일이 다 돼가요. 선인장을 이렇게 뽑아서 건조시킬 때는 이렇게 똑바로 세워서 건조를 시켜야 되는데요. 바로 분갈이 할 거라 그냥 이렇게 눕혀 놓았고요. 지금 그늘에 놓았더니 그새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하얗게 이렇게 변하고 있죠. 만약에 이렇게 하얀 부분이 생겼을 경우는 직광에 내놓으면 안 되고요. 그늘에서 적어도 일주일에서 열흘 이상 안정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해를 보면 밖에 내놓으면 이럴 경우는 탈 수가 있어요. 이 로비비아들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선인장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여자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선인장이에요. 로비비아는 에키놉시스 속 선인장인데요. 이 에키놉시스들은 이렇게 누렇게 많이 잘 변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 누런 현상에 대해서 걱정스러워서 문의를 많이 해오는데요. 이 누런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것은 환경이 일정하지 않거나 온습도가 완전히 일정하게 맞지 않으면 선인장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피가 누렇게 변하는데요. 또 정상적인 관리를 잘 해주고 통풍이 잘 되는 곳으로 옮겨 놓으면 이 누렇게 변하는 현상이 어느 정도 타고 올라가다가 멈추기도 해요. 저는 이런 거 괜찮습니다. 이렇게 뒤쪽은 이런데 앞쪽은 괜찮거든요. 로비비아는 어차피 꽃을 감상하는 선인장이라 저는 이렇게 좀 못난인 것도 괜찮아요. 농원에서 판매하는 경우는 이렇게 누렇게 많이 변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항상 일정한 온도와 양질의 햇살을 받으면서 또 온실은 통풍도 잘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매끈매끈하고 깔끔한 선인장만 판매를 하는데요. 이렇게 개인이 분양하는 것을 이렇게 분양받으면 조금 이렇게 때는 좀 묻었지만 그래도 건강하고요. 또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농원에서 판매하는 로비비아는 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꽃을 못 보고 구입했을 경우 막상 집에서 꽃이 피었을 때 내가 원하는 꽃이 아닐 수가 있어요. 꽃이 안 예쁘고 그러면 좀 속상하겠죠? 지금 여기에는 이렇게 노란 꽃도 있고요. 노란 꽃도 여러 가지예요. 꽃잎이 동그란 노란 꽃도 있고 또 핑크도 동글동글한 꽃잎을 가진 핑크와 또 겹꽃으로 생긴 약간 그라데이션 되어 있는 그런 핑크 꽃이 피는 로비비아도 있고요. 한번 이렇게 로비비아 밭을 만들어서 재배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기회가 되지 않아서 또 로비비아를 일부러 농원 가서는 또 구입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제가 강재료 종류를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분양을 하셔서 로비비아 밭을 한 곳에 이렇게 만들 수 있어서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꽃봉오리가 지금 많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꽃봉오리가 많이 생겼을 경우 이렇게 솜처럼 나와 있는 것은 다 꽃봉오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뽑혀진 지 좀 며칠, 일주일 정도 되었잖아요. 그래서 환경 변화로 이 꽃봉오리는 떨어질 수도 있고요. 다시 피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선인장의 화기는 오래 가지는 않아요. 선인장의 화기는 하루나 이틀 정도밖에 안 가거든요. 물론 오랫동안 피고 지고 하는 마밀라리아 속 선인장도 있지만 이렇게 로비비아 선인장은 오전에 펴서 낮 시간에 정오해지는 경우가 많고요. 물론 요즘은 많이 이렇게 이종교배가 많이 되어서 좀 로비비아 종특성이 좀 나타나지 않는 종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꽃봉오리가 생겼을 때는 웬만하면 분갈이 하지 말고 꽃을 보고 분갈이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로비비아는 화기가 하루나 이틀밖에 안 되거든요. 대부분은 하루인데요. 하루밖에 안 피어도 계속 꽃봉오리가 올라오기 때문에 몇 달 동안 꽃을 봐요. 이렇게 큰 선인장은요.
그래서 이게 분갈이해서 만약에 떨어져도 또 앞으로 또 새로운 꽃봉오리가 생겨서 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비비아도 지금 에키놉시스로 통합되었어요. 왜냐면 이종교배가 잘 되다 보니까 경계가 뚜렷지 않아서 아마 통합을 시킨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성질도 좀 비슷하고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단모안이나 대호안 이런 애들도 다 이 로비비아와 마찬가지로 에키놉시스 속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에키놉시스 속의 분갈이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런 에키놉시스들은 용토를 가리지 않아요. 웬만한 흙에서도 잘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민선인장이라고 하지요. 이런 에키놉시스들은 다특에 그냥 이런 펄라이트만 2대1이나 3대1 정도 혼합해서 그냥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런 펄라이트는 물에 좀 둥둥 뜨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면 펄라이트가 둥둥 떠서 싫다면 이런 마사를 혼합해도 돼요. 어떤 분들은 마사를 혼합하면 뿌리가 상처를 입는다고 그러는데요. 계곡 같은 데에서도 뿌리는 바위 틈을 타고 또 자갈 틈새로 뿌리가 잘 뻗거든요. 그래서 화분을 일부러 막 흔들고 이러는 거 아니고 그런 거 아니면 마사를 혼합해도 지장은 없습니다. 물론 저는 마사를 많이 혼합하지는 않지만요. 일반 가정에서 용토 여러 가지 사용하기 힘들잖아요. 제가 저희 동네에 있는 하원에 가서도 알아봤는데요. 하원에 파는 용토는 이런 상토나 아니면 배양토라고 있죠. 그리고 펄라이트도 판매를 하지 않고 이 마사하고 딱 두 가지밖에 판매를 안 해요. 그럴 경우는 이 상토에다가 마사만 혼합해서 재배해도 이런 에키놉시스나 단모안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키우는 이런 둥근 선인장들은 잘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볕이 많이 안 들면 이 마사를 많이 성납하시고요. 자신의 재배 환경에 맞춰서 혼합을 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밭흙에다가 펄라이트나 이런 마사 이런 거 혼합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용토 굳이 구입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런 상토를 이용해서 분갈이를 해볼게요. 우선은 상토를 이렇게 2번 넣을게요. 또 강모래. 저는 마사를 혼합하지 않고요. 이 강모래를 혼합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강모래를 하나 혼합할게요.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에 펄라이트 한 2분의 1 정도 혼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지가 많이 나면 이렇게 살짝 스프레이를 해서 용토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먼지 많이 나면 호흡기도 안 좋고요. 특히 그래서 저는 마스크를 쓰고 용토는 혼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미리 덜어놓다 보니까 거의 건조되어 있어서 이렇게 약간 스프레이를 했고요. 펄라이트 조금 더 섞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소에 여기에 홍탄도 혼합하고요. 물론 이제 집에서 좀 고급 용토 사용하실 분들은 뭐 산야초나 저곡토 이런 거 사용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에키놉시스는 굳이 그런 용토를 혼합하지 않아도 선인장이 잘 성장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혼합하셔도 충분합니다. 제 영상에 보면 선인장 중에 강재료 선인장 분갈이도 있고요. 또 까다로운 선인장인 대룡간이나 태평한 선인장 분갈이도 영상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선인장을 이렇게 상토를 이용해서 혼합하는 것은 저는 좋지 않고요. 에키놉시스에 한해서 이렇게 상토를 많이 사용하셔도 됩니다. 베란다가 빛이 들지 않는 곳에서 만약에 재배를 한다면 상토를 이렇게 많이 섞지 마시고요. 펄라이트를 좀 더 많이 섞고 상토는 반만 혼합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에키놉시스들은 웃자람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로비비아는 굉장히 잘 웃자라요. 그러므로 조금 조심해서 사용하시고요. 가장 기본 용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용토로 이렇게 비벼보았습니다. 오늘은 가장 기본이 되는 국민선인장 분갈이고요. 레부티아 같은 경우는 이런 용토에 심지 마시고요. 국민선인장이라도 레부티아나 마밀라리아는 웃자람이 더 심하고요. 가습에 더 연약해요. 그럴 경우는 상토를 이렇게 많이 넣지 말고 분갈이를 하시면 됩니다. 강물을 좀 더 많이 넣어야겠죠. 이렇게 차가운 것은 이렇게 신문에 감싸서 놔두면 되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 화분이 좀 깊죠.
저는 사실은 난석을 안 깔고 할 생각이거든요. 왜냐면 외부에서 키우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는 이런 난석 같은 거를 안에다가 깔아주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지금 선인장 대비 화분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다시 볼게요. 뿌리가 꽉 찰 것 같죠? 난석까지 밑에 깔면. 그래서 저는 화분을 크게 쓰면 너무 공간 차질 많이 해서 화분을 크게 안 쓸 생각이에요. 그래서 바로 용토를 채우겠습니다. 여기에 용토가 이렇게 흘러나올 거가 염려되시면 깔망을 까셔도 되는데요. 좀 지나면 안 흘러나와요. 처음에만 흘러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바로 용토로 이렇게 넣을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베란다에서 재배한다면 배수층으로 밑에 난석이나 아니면 대립마사 이렇게 깔아주는 게 좋겠죠. 저는 이 에키놉시스는 흙 털지 않고 그대로 바로, 왜냐면 꽃봉오리가 있어서 뿌리 정리하지 않을게요. 보통 이런 에키놉시스 뿌리 털어서 요만큼 정리해서 심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지금 웬만하면 스트레스 안 주고 이 꽃봉오리 한번 꼭 보려고 그냥 심어볼게요. 근데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저는 부득이 지금 분양을 받아서 꽃봉오리가 있는데 분갈이를 하는 경우고요. 살짝 잘라서 뿌리를 끝을 자르고 정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흙이 이렇게 있으면 또 흙 물 줄 때 불편해서 항상 마사를 이렇게 얹는데요. 마사가 상처를 낸다는 분도 계신데 사실은 제가 어떤 식물을 키워도 이렇게 마사 때문에 상처를 낸 적은 없어요. 이것은 재배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예쁘죠? 지금 약간 여기 옷자랄 기미가 보이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유난히 약한 부분이에요. 실내에 눕혀놔서. 그래서 해를 조심해야 되고요. 조금 전과 좀 다른 상황인데요. 지금 요 세 개가 한 종이에요. 그래서 합식을 해서 꽃이 가득 피게 할 건데요. 그런데 합식하니까 덩어리는 세 개니까 큰데 이 뿌리 자체는 어리니까, 선인장이 어리기 때문에 이 뿌리 자체는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뿌리가 안 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배수층이 좀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꼭 배수층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도 지금 꽃봉오리가 없다면 이만큼 잘라내고 심는 것이 좋고요. 잘라내고 조금 말렸다가 심어야겠죠. 이렇게 하얀 가루가 많이 묻어있거나 그러면 깍지가 있는 거고요. 요즘은 육안으로 확인하고 농약을 많이 안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도착했을 때 깍지약으로 한 번씩 뿌리 부분에 살짝 스프레이를 해놨었어요. 지금 만약에 분갈이를 한다고 치면 이렇게 뿌리를 한 끝부분은 가위로 잘라내는 게 좋고요. 그리고 깍지약에 살짝 침지를 했다가 한 5분 정도 침지했다가 그냥 1분만 침지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스프레이만 하셔도 됩니다. 육안으로 봐서 괜찮으면요. 그렇게 해놓았다가 건조시켜서 분갈이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바로 지금 분에 올릴게요. 대립 난석을 여기다가 조금 얹어주겠습니다. 조금 많이 얹었어요. 한 이 정도 부피로 이렇게 얹었고요. 그리고 용토를 얹겠습니다. 에키놉시스는 성장이 빠른 선인장이라 아마 분갈이 한 2년 있다 바로 해야 될 거예요. 이렇게 올려놓고 자리를 잡으면 돼요. 선인장 분갈이 하실 때요. 이쪽에 성장하면 부피 성장을 하면 여기 벽에 닿으면 안 되니까 벽 쪽으로 심으시면 안 되고요. 약간 이렇게 안쪽으로 심는 겁니다. 그리고 마사 얹고요. 이렇게 분갈이가 끝났고요. 같은 로비비아인데 이 뿌리의 깊이에 따라서 배수충을 하나는 넣었고요. 하나는 배수충으로 난석을 넣지 않고 분갈이 했습니다. 분갈이는 이렇게 자신의 환경이나 그때그때에 따라서 다르게 분갈이 하면 되고요. 이 로비비아 꽃은 너무나 예뻐요. 여러분들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